안녕하십니까.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조현병에 대한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현병은 양성 증상, 음성 증상, 그 다음에 지각 이상, 인지 저하, 그리고 감각 기능 이상 등등의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현병은 스키조프레니아로 여러 가지 옛날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했지만 12년 남짓 전에 현을 고르는 그 현의 기능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것으로 해서 맞출 수 있는 이상을 해서 조현증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성 증상에 대해서는 감각 기능에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기능에 감각 기능의 이상이 와서 환청, 환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망상으로 해서 피해 망상, 과대 망상, 이상한 말과 행동, 그런 것들을 양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 증상으로서는 무기력증 등이 올 수가 있고, 무감동하고 실어증하고 비슷한 감정 둔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잘 안 되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집중이 저하되는 음성 증상과 임시 저하, 학습 능력이 잘 되지 않고 기억력이라든지 그런 집중력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각 이상, 여러 가지 감각 기능이나 그 표현하는 것과 언어의 어떤 소통 능력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지각적인 이상이 오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저하가 와서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고요. 감각기능, 청각기능, 특히 측두엽에서 일어나는 청각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조현병이 층간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청각기능이 유독 많이 하면서,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면 가짜 한청에서 유사 한청에서 진짜 한청으로 발전합니다. 가짜 한청이란 뭐냐면 생각이 생각으로서 도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뺑뺑 생각이 돌고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그게 가짜 한청이라고 이제 명명하자면, 유사 한청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것이 착각으로 들리면서 오해 착각을 불러와서 다른 의미가 가미된 것 같이 이제 들리는 이제 소리가 들려서 점점 힘들어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로 점점 들리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진짜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세네 가지, 두세 가지 이상이 소통을 하면서 자기랑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셀프 토크, 중얼거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조현병의 주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에, 뇌 복합성 기능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가, 상담을 받는 와중에 첫 번째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조절 완화를 하고 예방제 효과를 갖고 있는 약물의 혈중 농도에 들어가서 정상의 에버리지에서 그것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물의 조정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약을 적대 증강을 진양을 해서 조절을 하고 또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관리는 현실 감각이 필요합니다. 환청망상이나 들어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관계 사고나 피해 사고, 그리고 아까 말한 가짜 한청, 유사 한청들이 나타나는 그 시기에 노란불일 때, 신호등으로 말하면 빨간불이 아니고 노란불일 때 미리 체크를 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그것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동료 상담가들이 개입을 한다는, 상담자가 개입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것이 이제 소리가 들리고 어려움이 들리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긴가민가한 상태가 됐을 때는 그거를 공감대 라포를 형성하면서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층간소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피해 주려고 하는 소리로 들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팩트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시감이 긴가민가 하면서 가짜 한청에서 유사 한청으로 넘어가고 한청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라든지 관계사고, 피해사고, 과대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체크하는 그 중간에 현시감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체크를 해주는 것이 동료 상담가나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시감각을 체크해주면 환청망상으로의 세계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서 관리를 한다거나 약물을 증량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거기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가지고 수면, 식사, 운동의 밸런스를 맞춰주면 그 증상들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 20대 때 10년간
한처망상에 시달렸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경험하면서 지각 이상이라든지 인지 저하라든지 많은 것을 해서 책도 읽을 수 없는 상태도 있었고, 한 페이지를 뭐 4시간씩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뇌가 거의 망가지고 계속 재발을 함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도 점점 이제 복합적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와 그리고 가족의 지지, 그리고 운동과 수면 관리, 식사 관리를 하고, 또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공동체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갖고 또 일을 찾아서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실감이 약해지는 타이밍일 때 현실 감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만들고, 필요하면 신앙이 있는 분은 성경적 사고로 만들어서 두려움과 불안을 떨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증상 관리라든지 생활 관리, 대처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왜 약물을 먹는다는 것은 질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통합적인 관점에서 약물 치료와 더불어 상담 치료와 가족 지지와 공동체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을 안 먹고 굳이 내가 이거를 의지로 이겨서 극복하겠다 그러면 고속도로 놔두고 산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드는데 가긴 가겠죠. 그런데 너무나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제주도를 가는데 약물 치료와 더불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상담 치료 등등등등을 받아가는 그 통합 치료의 관점을 가면 배를 타고 안전하게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데, 만약에 약을 거부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그때그때 약을 간헐적으로 먹고 조절해 간다면 어떻게 보면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수영해서 가는 겁니다.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가다가 이제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고, 가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끝까지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통합적 관점으로 해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20대 때 당사자였고 30대 때는 병원 치료진이었고 가족 입장이 돼본 세 가지 입장이 돼봤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을 안 먹었려고 했던 20대가 있었고, 또 약을 먹어가면서 약만으로는 또 다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관점으로 또 해나가면서 약물과 상담 치료를 받고 이렇게 현실감을 가져가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또 동료 지원이나 가족 공동체들을 또 이런 공동체를 찾아서 자조 모임도 하고 지지도 받고, 그 통합적 관점으로 회복해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정신건강이 회복되고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이렇게 생활관리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변화시켜 나갈 때 통합적 관점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의 상담이 꼭 필요하고, 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요약해서 말했고요.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였고, 상담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밑에 자막에다가 연락처 적어놓을 테니까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체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